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현 국제정세에서 거대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이란이죠. 서구권 국가 혹은 중동의 다른 국가와 이란의 관계는 잊을만 하면 사건이 터지고 뉴스에 보도됩니다. 이란의 역사를 안다면 이란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정세의 이해관계가 조금이나마 폭넓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란의 역사 시리즈. 이란의 역사에 앞서 기후와 지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란의 모양을 보면 무언가 단검의 칼날 혹은 표창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란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건조 기후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북쪽으로는 카스피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페르시아만이 있어서 바닷가를 끼고 있는 쪽은 다소 습하기도 합니다. 바닷가를 위아래로 끼고 있어도 바닷물이고 국토 대부분이 건조 기후이다 보니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편입니다. 이란의 지형을 보자면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이란의 남쪽 국경선을 따라 자그로스 산맥이 길게 뻗쳐 있으며 높은 산맥의 영향으로 이란의 국토 자체의 해발 고도가 다소 높습니다. 그래서 이란 고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그로스 산맥이 중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자연 지형인데요. 자그로스 산맥은 메소포타미아 문화권과 페르시아 문화권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의 국가들로 말하자면 자그로스 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의 시리아와 이라크가 동쪽에 이란이 있습니다. 원래 거대한 자연 지형이 인류 문화권을 가르는 기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란 역시 이슬람 중동 문화권이라고 해도 이 자그로스 산맥 서쪽에 있는 아랍 문화권과는 또 다른 개념이랍니다. 향후 이란의 역사를 들으시면서 자그로스 산맥 서쪽의 세계와 동쪽의 이란이라는 세계의 충돌 과정에도 주목해주세요.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으로 내륙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란의 역사를 시작하자면 이란 최초의 국가는 엘람이라는 왕국이었습니다. 이란의 남쪽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작은 소규모 왕국으로 기원전 12세기경에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딱 자그로스 산맥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거대한 산맥과 카스피해 그리고 자그로스 산맥과 카스피해 사이의 그 좁은 평야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왕국이었죠. 엘람 왕국은 자그로스 산맥 서쪽의 세계,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던 국가 신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후 기원전 700년에 오늘날의 이란 북서쪽에 있던 하마단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이란 고원에 분포하던 민족 메디아인들이 메디아 왕국을 수립했습니다. 메디아 왕국은 기원전 549년까지 무려 약 250년간 존속했던 국가로 국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팽창하면서 오늘날의 이란보다 더 넓은 영토를 구가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방향을 따라 쭉 영토를 넓혀 오늘날의 터키 내륙까지 진출했죠. 하지만 역시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디아 왕국의 서쪽 국경선은 자그로스 산맥의 경계선과 거의 일치하죠. 이 메디아 왕국을 무너뜨린 다른 이란의 왕조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는 기원전 8세기 오늘날 이란 남쪽에 있던 어느 유목민족의 한 부족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이란 남쪽 지방의 지명이 파르사인데 바로 페르시아의 어원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세운 국가를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이 국가 조직체를 처음 만든 시조가 아케메네스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줄여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아케메네스가 정말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신화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아케메네스 이후 파르사에서 국가 조직체를 점점 키워가던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경 키루스 대제라고도 불리는 키루스 2세 때 이르러 제국으로서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갑니다. 키루스 대제는 중동의 메디아와 오늘날 튀르키예가 있는 리디아를 정복했죠. 그리고 드디어 키루스 대제는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 남하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왕국 신바빌로니아마저 정복했죠. 키루스 대제가 넓혀놓은 페르시아의 영토는 오늘날 이란은 당연하고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일부, 그러니까 사실상 중앙아시아 전체를 차지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동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인도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그리스라는 서양 문명과 접하게 된 아라비아 반도를 제외하고는 중동과 중앙아시아 전체를 석권한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가 되었죠. 키루스 2세는 스스로를 샤한샤라 부르며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황제는 샤한샤를 칭했습니다. 샤 자체가 왕이란 뜻인데 샤한샤는 왕 중의 왕, 즉 황제와 같은 뜻이었으며 페르시아 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키루스 대제의 영토 확장 전쟁 당시 활약하였던 페르시아의 정예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키루스 대제의 친위대였습니다. 친위대는 아무나 소속될 수 없었고 고위 귀족의 자제들 가운데서 특히나 무력과 정신력이 강한 병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의 이 정예부대가 워낙 전투력이 막강하니 이 부대를 불사신에 비유했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불사부대 혹은 이모탈이라고 부릅니다. 키루스 대제에 이어 그의 아들 2대 샤한샤 캄비세스 2세는 무려 이집트까지도 진출했습니다. 그 다음 전성기를 이끈 군주가 7대 샤한샤 다리우스 1세인데요. 다리우스 1세도 더 적극적인 영토 확장에 나서 인류사 최초의 유목국가를 세웠다는 스키타이족을 아시아 방면으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불사부대 이모탈이 활약을 했고요. 다리우스 1세의 최대 업적은 전쟁보다는 내치인데요.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다리우스 1세는 전국을 20개의 속주로 구분하고 각 속주에는 사트라퍼라고 불리는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지방 군벌 내지 반란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길이 약 2700km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로인 이 길을 왕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왕의 길 덕에 페르시아의 지배력이 강해지고 또 물자 유통이 원활해지면서 경제력도 부강해졌죠. 다리우스 1세는 마치 당나라로 비유하자면 당태종 이세민 같은 포지션입니다. 내정을 닫고 외정에도 업적을 남겼지만 고구려 원정 실패라는 유일한 오점을 남겼죠.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수많은 업적과 제도를 담긴 다리우스 1세였지만 그의 유일한 실패작이 있으니 바로 그리스 정벌 실패였습니다. 페르시아가 튀르키예 서쪽 해안에 있던 여러 도시국가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 도시국가들은 그리스 반도 내의 도시국가들, 예컨대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하죠. 기원전 490년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이 패배합니다.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이뤄주겠다며 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고, 이때 그리스 도시국가연합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이긴 했지만 기원전 480년 아테네 주도의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이 대패배를 해버렸죠. 이듬해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이번엔 스파르타 주도의 육지전에서 그리스 연합이 대승리를 거두며 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도 페르시아의 완패로 끝이 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 페르시아군 30만 명 중에 3,000명만이 살아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페르시아는 아테네 연합과 스파르타 연합 사이의 그리스 내전을 이용해 그리스 연합을 약화시킬 생각이었으나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대패배로 페르시아 제국은 옛 그 위상이 곤두박질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소속되어 있던 여러 이민족들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서방의 그리스에서 기원전 334년 한 젊은 청년의 국왕이 페르시아 원정하겠다며 페르시아로 들어오니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16대 샤한샤 다리우스 3세가 직접 알렉산더 대왕을 막겠다며 나섰으나 기원전 333년 이소스 전투, 기원전 331년 가우게멜라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대패배를 해버렸죠. 목숨만은 겨우 건진 다리우스 3세는 도주했고, 알렉산더 대왕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수도들이었던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를 모두 점령했습니다. 도주 중이던 다리우스 3세는 부하들의 배신으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직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다리우스 3세의 시신에 옷을 벗어 덮어주었고, 장례를 페르시아 국정에 따라 성대하게 치러주었으며 남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왕족들도 잘 보호해주었죠. 기원전 330년 인류사 최초의 제국이었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너무 거대한 존재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얼마 못 가 몇 년 후 요절하죠.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그가 넓혀놓은 알렉산더 제국은 뿔뿔이 찢어지게 되었고, 이란 땅에는 동서양을 아울렀던 알렉산더 제국의 헬레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